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하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 해설 그 첫 번째로서 지문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3년도 하반기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출제 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느낌이 뭐 여전하죠? 예, 굉장히 빡빡합니다. 여기 있는 조건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몇 분 안에요? 최소한 50분 안에는 구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압박감이 있죠? 자, 보시면 답안 작성지입니다. 답안 작성지만 딱 보더라도 이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지상 4층 구조 평면도 그 다음에 지상 6층 구조 평면도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단면 상세도라든지 인면도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그냥 평면도만 두 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나름 깔끔한 편이죠. 예, 구조 평면도만 작성하라고 돼 있으니까. 에다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드는 게 기둥 위치를 줬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둥 위치를 잡는 게 어렵진 않겠다. 무슨 주차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가지고 기둥 위치를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잡고 시작해야 되는 구조계획 문제보다는 이 문제는 보다 더 깔끔하지 않을까? 문제가 이렇게 쉽게 출제됐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이제 지문을 하나하나 보는데 제목 일반 업무 시설 증축 구조계획.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요 증축이군요. 이렇게 증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게 수직 증축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수평 증축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가 먼저 구분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구조계획을 하는 패턴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존 건축물 위에 사무실을 수직 증축한다고 나오죠? 딱 문제에서 좋습니다. 이 문제는 수직 증축이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 우리가 답안 작성지를 봤을 때 기존 건물, 그러니까 지상 4층 구조 평면대 기둥 위치가 주어진 게 이 이유 때문이군요. 결국 이제 수직 증축이라고 하는 거는 하부에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 건물의 기둥은 주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직 증축에 관련된 문제고요. 계획적 측면과 구조적 합리성, 이거는 뭐 그냥 너무나도 개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결국은 지상 4층과 지상 6층의 구조 평면도를 작성하시오. 요 두 가지 구조 평면도를 작성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목을 봤습니다. 1번 과제 기호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보기로 가야 되는 거죠. 제일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기, 대략적으로나마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좋은 게 이 보기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로 갑니다. 자, 보시면 철골 보, RC 문제가 출제됐네. 강제 기둥, 철골이 출제됐네. 느낌이 어떤가요? 이 문제는 RC 구조하고 철골 구조 두 문제로 이루어진 두 가지 형식이 복합된 문제라고 하는 거. 강접합, pin접합, 이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그 표현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데크플레이트 골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철골 구조가 일반 철골하고 경량 철골 중에 무슨 구조라고요? 그렇죠. 일반 철골 구조라고 하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 읽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인 구조 시스템은 RC하고 일반 철골로 구조 계획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은 기존 건축물이 RC 구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증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중을 조금이라도 자중 관련해서 하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철골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일반 철골이건 경량 철골이건. 자, 그 다음에 증설 가세라고 나옵니다. 증설 가세. 이 증설 가세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문제에서는 증설 전단벽으로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가세가 하는 역할이나 전단벽이 하는 역할이나 동일합니다. RC 문제에서는 전단벽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골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라. 좀 특이하죠. 가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 방법은 마치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전단벽 표현 방법입니다. 하지만 뭐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이하다. 보통 가세는 점선으로 표기하는데 이렇게 마치 벽처럼 표현하라고 했구나. 이 문제는 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시죠. 보기를 봤는데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증설 가세 정도만 눈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그냥 한번 쭉 읽고 이해가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제 관련 도면을 보시면, 자, 도면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보시면 2층에서 4층 평면도 여기 평면 개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기존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기존 건축물도 문제에서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나 보죠.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A 단면 개념도 BB 단면 개념도가 있는데 여기 밑에 1층부터 정확히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 건물이 기존 건축물일 것이고 이 빗금 쳐져 있는 게 증축 건물이겠죠. 여기 나오네요. 이 법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A 단면 개념도고 여기 BB 단면 개념도입니다. AA면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군요. 여기를 자른 거군요. 아, 여기 봤더니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여기에 바닥판 제거 영역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뭐 실무에서야 흔히 일어나는 거지만 바닥판을 제거했다가 또 거기다 바닥판을 다시 타설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행위는 리모델링 작업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건축사 시험 문제에서는 처음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판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승강로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것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어딘가가 저렇게 뭔가 기존 건물에서 변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어느 부분까지도요, 증축 부분까지도 이 부분이 같이 연속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눈에 들어옵니다. 에다가 하나 더, 여기 이렇게 캔틸레버가 나와 있군요. 여기 캔틸레버. 보이시죠? 인면적으로 캔틸레버입니다. 이 캔틸레버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캔틸레버입니다. 그러면 BB 단면이니까 이 BB 단면에서 이쪽이 캔틸레버겠네요. 그쵸? Y 일렬 부분이니까 이런 캔틸레버 부분은 딱 확인이 되면 무조건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까맣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여기 캔틸레버, 여기 캔틸레버. 그래서 한번 쭉 봤습니다. 아, 이렇게 중축이 되는구나. 수직 중축이라고 하는 게. 요거를 좀 더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기존 건물에 기둥이 주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답안 작성지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이 문제는 기둥이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왜요?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기둥은 뭐 그게 완전한 기둥 조건이든 아니면 일부분의 기둥 조건이든 기둥 조건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하실 게 뭐냐면 보통은 요 계단실 코어에는 벽체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안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벽체 코어에도 뭘 뒀어요? 기둥을 뒀어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그 평면상에서 기둥 위치를 확인하는데 요 기둥 위치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기둥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기둥의 개수도 한번 세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4개, 하나, 둘, 셋, 넷, 세로로 4개.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주어진 기둥의 개수는 16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2번 여기 보시면 바닥판 제거 면적이 있어요. 바닥판 제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어도 시험에서는 조금 특이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표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닥판 제거 영역. 이렇게 기존 건물을 바닥판을 제거하라고 하는 어떤 형식의 문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승강로 설치 구조부재 외곽선. 그러니까 여기에 바닥판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수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나 보죠. 예, 승강기 신설. 특이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쭉 보고 오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캔틸레버 위치. 그 다음에 이쪽도 캔틸레버 위치. 여기 4번 보면 캔틸레버 위치에 대한 것도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조평면도 답안 작성에서 몇 층의 구조평면도를 그리라고요? 보시면 4층하고 6층이었습니다. 요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답안 작성에서 어떤 부분을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부분에 어떤 구조 부재들이 표현될 것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4층 구조평면도 그 다음에 지상층 구조평면도는 한 번 더 여기다가 색칠을 하시던지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A 입단면도의 승강로 위치 확인, 여기 승강로 위치 확인 여기. 그 다음에 BB단면도에서의 평면 체감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여기가 몇 층이라고요? 7층에서 뭐가 줄어듭니까? 평면적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바닥 면적이. 실내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요. 몇 층에서요? 7층에서요. 이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이면 뭐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혹시 이 부분에서 별도 언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특이하다. 평면이 줄어드네 라고 하는 거 요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줄어드는 면적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가볍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결국은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윗부분이 새롭게 뭘로 중축이 될까요? 그렇죠. 아마도 일반 철골로 중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가 캔틸레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판을 제거하는 영역입니다. 그쵸? 요 정도가 주어진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출제 지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면 기존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보고 왔습니다. 앞에서 증축부는 5층에서부터 7층까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층수에 대한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기존 부분은 RC 구조, 그 다음에 증축부는 강구조인데 이 강구조가 아마도 무슨 구조일 것이다? 그렇죠. 일반 철골 구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적용하중, 그래서 고정하중 6.0, 활하중 3.0 일반 하중입니다. 그 다음에 증축부도 고정하중 4.3, 4.0, 활하중 3.0 사실 기존부보다는 증축부가 하중이 작긴 하지만 요 정도의 하중 크기는 뭐라고요? 바닥 슬라브가 있는 구조에서의 일반적인 하중의 정도는 요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경량철골로 구조계획을 하라고 하면 아마도 고정하중이 1.0 이하가 나오고 활하중이 1.0 이하로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만약에 문제에서 경량철골로 주어졌다고 하면 이런 하중들보다는 확연하게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중의 크기만 놓고 봐도 뭘 판단할 수 있다? 구조의 형식을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경량철골, 요게 일반 철골, 요게 RC 구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료 나오죠. 재료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료가 답안 작성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슬래브에 대한 두께 나오죠. 이 문제는 슬래브의 두께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그리시면 되니까? 평면도만 그리시면 되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입면도를 그리라고 한다거나 특정 부분의 단면 상세도를 그리라고 한다거나 입단면도를 그리라고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 두께 150이 중요하죠. 이 두께 150이 중요합니다. 왜요? 표현하셔야 되니까. 데크 플레이트가 나와 있으면 이 데크 플레이트의 형상하고 두께도 중요합니다. 왜요? 답안 작성지에 입단면도로 표현하셔야 되니까, 상세도로. 하지만 이 문제는 평면도만 그리는 거니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건 바로바로 판단하신 다음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냥 제거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뭐가 안 서면, 본인의 확신이 안 서면 주저주저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되나? 삭제해도 되나? 이건 이제 연습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부분인 것이고, 일단 재료하고 슬래브에 대한 두께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다음으로 가시면, 자, 기둥이 나오죠? 기존부는 600이 600. 그 다음에 증축부는 A천강 400에 400짜리. 그래서 여기다 정리합니다. 이제 기둥 관련된 거 600에 600. 그 다음에 증축부에서는 400에 400이라고 하는 거 됐고요. 자, 이제 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반보 400에 600. 뭘 참조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표 2를 참조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일반부에서 기존 부분은 400에 600이니까 기존부는 여기다가 400에 600으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부 관련해서는 철골로 구조계획이 될 테니까 그 철골에 대한 단면은 어디예요? 부재 크기는 여기 표 1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A, B, C, D, E가 되어 있습니다. A 부재가 600에 300, B가 500에 300, C가 400에 200, D가 300에 200, E가 200에 200. 어떤 순서로 쭉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재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일단 A 부재부터 E 부재까지 이렇게 부등호로 크기에 대한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주어진 철골 부재 중에서 가장 작은 부재의 사이즈가 200에 200이에요. 여러분들은 요걸 딱 보시는 순간, 아, 내가 구조계획을 할 때 뭐는 구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횡작을 방지 정보는 구조계획을 할 필요가 없겠다. 왜요? 쓸만한 부재가 없으니까. 이 A천강 200에 200은 횡작을 방지 정보로 쓰기에는 너무 큰 보입니다. 너무 큰 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게, 아, 나는 횡작을 방지 정보는 구조계획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여기다 일단 표시를 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슬래브 보강용 보.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중축 관련된 내용을 내다 보니까
실무에서 중축 관련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왔어요. 바닥 슬라브를 제거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슬라브 보강용 볼을 보내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일단 현재는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리만 해 놓습니다. 여기 있는 보하고는 별도로 무슨 보요? 슬래브를 보강하라고 하는 부분에는 요 부재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300에 200. 그래서 슬래브 보강용 보 300에 200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왜 기존 부분에다 집어넣을까요? 당연히 증축부는 새로 시공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보강을 할 일은 없어요. 예. 이 슬래브 보강용 보라고 하는 거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기존 부재에서 뭔가를 털어내거나 내력이 모자랄 때 추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부에 해당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문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패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자, 특이한 내용이 또 나오죠? 뭡니까? 승강로 설치용 기둥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 부분 우리가 승강로를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무슨 부재가 주어졌어요? 이런 부재들이 주어졌어요. 보던 기둥이든 모두 다 무슨 사이즈를 적용한다? A천강 200에 200. 그러니까 슬래브 보강용 보라든지 승강로 설치용 기둥이나 보는 여기 있는 부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도 200이 200이 있다라고 하지만 요 이 부재하고 기존의 보 단면 신설되는 철골에 사용되는 보 부재 2하고 요 부재는 승강로 설치용 기둥 및 보호에 대한 200에 200은 크기는 같지만 명칭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가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이해하세요. 자, 다음. 자, 증설가세. 우리는 증설가세에 대한 표현 방법은 보고 왔습니다. 어디서요? 보기에서. 마치 모처럼 전단벽 표현하듯이 벽체처럼 표현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가세이기 때문에 그 가세 얼마? 300에 300. 300에 300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증설가세 300에 300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여기 별도로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가세 부재로 이렇게 밖으로 빼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 A, B, C, D, E뿐만 아니라 슬래브 보강용 보 A천강 300에 200, 승강로 설치용 기둥 및 보 A천강 200에 200, 그 다음에 증설가세 300에 300이라고 하는 별도의 철골 부재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염두에 두세요. 되셨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앞에 지문 도면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고 계획 조건에서 봤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문 조건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 정리하지 않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어디서 읽어봤을까? 이 내용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문 조건, 특정 지문 조건 생각나는 걸 찾으려고 헤매다 보면 뭐가 가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을 믿고 한번 딱 지문을 읽은 다음에 정리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뭐만 가지고 풉니까?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만. 또 지문 조건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문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서머리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쵸? 이래야 이제 나중에 그 구조계획을 할 때 시간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은 고려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사항 한번 읽어보면 자, 3번 고려사항, 1번 공통사항, 구조부재는 경제성, 시공성, 공간 해당성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자, 기존 계단실 벽체는 전단벽이다. 기존 계단실 벽체는 전단벽이다. 자,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냐면 어디예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1층부터 지상 예를 들어서 2층부터 4층까지 여기 계단실이 있으면 이 계단실에 주어지는 벽체는 무슨 벽체라고요? 전단벽체라고. 결국 여러분들은 이게 전단벽체라고 하는 그 지문 조건을 읽는 순간 이 전단벽이 전체 평면상으로 놓고 보면은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있구나. 이 건물은 횡하중을 받으면 뭐가 발생할 수 있겠다? 비틀림이 발생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비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적절하게 어디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그렇죠. 적절한 위치에다가 증설 가세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지문 조건에 나오겠죠. 이런 게 미리 이제 연상이 되거나 예측이 되면
뭐가 빨라집니까? 지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빨라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집니다. 이런 게 연습인 거예요. 이런 걸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보시면 기존 건물에 계단실 벽체는 전단벽이다. 여기다 넣습니다. 기존 RC부에 관련된 거니까. 자, 다음. 기존 건축물은 중축으로 인한 중력 방해 하중 증가에 대해서 보강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실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자,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에다가 위로 몇 개 층을 올려요? 3개 층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딱 봐도 예전에 이 기존 건물을 지을 때 아주 튼튼하게 짓지 않는 한 이 기존 건물에 이렇게 추가로 전체 건물의 거의 뭐 반 이상, 반보다 좀 작은 면적이 추가로 수중축이 되면 당연히 이 하부 구조, 기존 건물이 내력이 부족해서 보강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보강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냐, 그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건물을 증축을 해서 쓸 건지 아니면 철거하고서 다시 지을 건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보강량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적어도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기존 건물에다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는 신경 쓰지 말고 튼튼하다고 가정하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답안 작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증축으로 인한 중력방해 하중 증가에 대한 보강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부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재 단면 계획 시 횡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2번을 보시면 기존 계단실의 벽체는 전단벽이고 앞서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가세를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뭘 신경 쓰지 말래요? 횡력을 신경 쓰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부재 단면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슬라브라든지 보라든지 기둥 같은 경우는 뭐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횡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조계획을 하시고, 그럼 횡력은 실제로 작용하는데 걔는 누가 버팁니까? 기존 전단벽하고 누가요? 증설할 가세가 다 버텨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재들은 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횡력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구조계획을 해라. 뭐만 가지고? 중력 방향 하중만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번에 횡력 고려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증설 가세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횡력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부재 제한 조건은 부재 단면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래브, 보, 기둥 정도는 횡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계획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5번에다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이 충돌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걸 지정할 뿐입니다. 그렇죠. 4번, 5번 충돌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다음이요. 기존부 바닥 구조 검토. 보는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기존부 바닥 구조 검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기존 RC 부분에 대한 것도 뭘 계획하라고 주어진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구조 계획을 하라고 주어지는 문제예요. 앞서 23년도 상반기 문제는 거기서도 기존 구조물이 나왔지만 그 기존 구조물에는 뭐만 집어넣으면 됐어요? 그렇죠. 증설 전담면만 집어넣으면 됐고 구조 계획을 별도로 표현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 23년도 하반기 문제는 어느 부분도요? 기존 부분도 한번 예측해서 구조계획도를 작성해 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RC 부분의 기존 건축물도 뭘 계획하셔야 돼요?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는 연속적으로 배치한다. 항상 원칙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슬래브는 사변지지 형식으로 한다. 슬래브. 여기 슬래브 사변지지. 뭐라고요? 슬래브 내 변에는 뭐가 다 있습니까? 그렇죠. 보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변지지라고 하는 건 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구조 팁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요 사변 지지, 슬라브 지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제 중요한 지문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 지문 조건이 구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인 거죠. 보시면 캔틸레버 구간 이외의 슬래브. 캔틸레버는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Y 일렬 부분이 이 캔틸레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예외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슬라브는 볼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인 면적이 얼마라고요? 20에서 30제곱미터 이내에 단변 길이는 3.5m 이하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면적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넓은 바닥판 하나는 7m짜리 영역에는 49제곱미터고요.
7m, 8m짜리 영역에는 56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요 면적을 초과하죠. 결국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기본적인 면적인데 거기서 요 면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설치해라? 그렇죠. 볼을 추가로 설치해라. 그게 하나가 됐건 두 개가 됐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9제곱미터나 56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뭘 설치하라고요? 볼을 가로로 배치하든지 볼을 세로로 배치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데 어쨌건 이 면적보다는 적어도 반 이상씩은 줄어들어야 이 면적에 합당하게 바닥 면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작은 볼을 보내셔도 되고요. 이 하늘색으로 작은 볼을 보내도 됩니다. 어쨌건 이 면적 조건을 만족하려면 작은 볼을 하나든 두 개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슬라브의 단변 길이가 3.5m 이하래요. 그러면 자, 작은 볼을 세로로 보냅니다. 이 바닥판 전체를 작은 볼을 세로로 보냈다고 하면 전부 다 3.5제곱미터에 들어오나요?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는 7m, 7m, 7m니까 7m의 반으로 쫙 자르면 7m의 반인 3.5m를 정확하게 만족을 시키면서 작은 보가 몇 개 설치되나요? 하나 설치됩니다. 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야 나는 작은 볼을 가로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가로를 여기 부분은 요 7m 구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작은 볼을 하나를 보내도 되지만 요 8m 구간은 아슬아슬하게 하나를 보내면 만족을 못 합니다. 왜요? 8m의 반인 4m가 단변 길이가 되기 때문에 요 8m 구간은 두 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제성 면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경제성, 시공성, 공간 활용성을 고려하라고 했을 때 작은 볼을 세로로 보내시겠습니까? 가로로 보내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구조계획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마도 세로로 보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감을 잡으시고 요거는 여기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작은 보의 방향하고 간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요 정도의 지문 조건으로 다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봅니다. 증축부 구조계 보시면 자 보세요. 기둥은 지상 5층 6층에서 각 12개 지상 7층으로 9개를 기존 기둥열에 계획하여 수직으로 연속적으로 교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편하게 기둥의 위치를 그냥 주는 건 아니군요.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줄어듭니까? 기둥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자, 이게 2층에서부터 4층까지 기존 건물에 적용된 기둥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기둥 개수를 세어봤어요. 가로 4개, 세로 4개, 4, 4, 16 해가지고 이 4층의 기둥 개수가 몇 개라고요? 4층까지가 6개예요. 근데 5층, 6층으로 넘어가면 그게 몇 개로 줄어듭니까? 12개로 줄어듭니다. 12개로. 결국 총 개수는 몇 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4개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면 다시 기둥 개수가 몇 개로 줄어듭니까? 3개가 줄어드는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16개였다가 중간에 12개로 바뀌고요. 그래서 4개가 줄어들고요. 12개에서 다시 9개로 줄어들면서 3개가 줄어듭니다. 토탈 개수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층 구분별로 개수가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 되셨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기다가 여기 봅니다.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기둥 개수 감소인데 4층은 16개, 5층에서 6층은 12개, 7층은 9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적어 놓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층이 16개로 돼 있죠. 근데 그렇다면 4층이 16개면 3층도 16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3층 개수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요 바닥을 구조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바닥을 구조 계획하기 위해서는 요 바닥 상하부에 있는 기둥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중에 6층에 대한 바닥 구조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 바닥 위아래에 있는 기둥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다 여기 표현될 거니까. 그래서 항상 해당 바닥 상하부에 있는 기둥이나 벽체, 해당 바닥 상하부에 있는 기둥이나 벽체의 위치라든지 개수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기회가 됐을 때마다 설명을 드려요. 그렇죠? 우리가 구조 평면도가 건축 평면도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조 평면도에서 어떤 요소들을 빠지지 않고 그려야 되는지, 작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기둥 개수에 대한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으로요. 보시면 2번 지상 5층 6층에는 X방향으로 10m, 자 가로방향 X방향으로 10m, Y방향으로 20m 이상의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기둥이 없는 내부 공간.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무주 공간이라고 하죠. 무주 공간. 기둥이 없는 내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X방향으로는 10m, Y방향은 20m 정도.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무주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 왜요? 이쪽은요, 계단실이 있고 엘리베이터 코어, 홀이 있고 막 이래서 여기다가 뭔가 무주 공간을 만드는 거는 평면 계획상으로도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 X1열부터 X3열, 그 다음에 Y1열부터 Y4열, 요 사이에 있는 요 공간, 여기가 무주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주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기둥 2개는 없앱니다. 그러면 전체 16개에서 2개를 없애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5층, 6층에서의 기둥 개수가 몇 개라고요? 12개라고 했으니까 16개에서 몇 개를 없애야 됩니까? 그렇죠. 2개를 더 없애야 됩니다. 전체 없애야 되는 기둥 개수는 4개고요. 지금 무주 공간을 위해서 가운데 2개를 뺐지만 그 위에도 요 기둥하고 요 기둥을 추가로 빼야 몇 개가 만족을 해요? 기둥 개수 12개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둥하고 여기 있는 기둥은 뭐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무주 공간하고는 상관없죠. 이 기둥들이 무주 공간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간섭시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기둥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둥열을 빼다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기둥열, 무슨 열이요? X2열에 있는 이 기둥열은 전부 다 빠지게 됩니다. 몇 개가? 4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데크플레이트 지지거리. 데크플레이트 지지거리는 데크플레이트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 4m라고 하는 거는 작은 보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작은 보 간격입니다. 여기 보시죠.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는 지지거리가 4m 이하지만 요 4m 이하는 무슨 간격이라고? 작은 보에 대한 설치 간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짐작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m 간격으로 작은 보를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작은 보를 가로로 배치하라고 하는 거야? 세로로 배치하라고 하는 거야? 앞서 우리가 기존 부분에서의 작은 보는 세로로 하는 게 합당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증설 부분, 데크 플레이트가 깔리는 증축 부분의 작은 보는 가로로 보내는 게 합리적일지 세로로 보내는 게 합리적일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이건 이제 나중에 구조계획을 할 때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승강로 설치에 대한 구조계획이 나오는군요. 이 부분이 이번에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지는 요 23년도 하반기 문제의 특징이에요. 승강로 설치를 위해서 지상 2층에서 4층 평면 개념대 표시된 바닥판 제거 영역에 여기 바닥판 제거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아 슬래브를 제거하래요. 보아 슬래브. 그 다음에 구조 보강을 한답니다. 우리가 앞서 구조 보강이라고 하는 내용은 슬래브 보강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슬래브를 없애면서 여기 어디 남아있는 슬래브에다가 뭘 한다? 슬래브 보강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층에 공통으로 승강로가 설치가 되는데 보아 슬래브를 제거한 다음에 뭘 해라? 구조 보강을 해라 라고 하는 지문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승강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둥은 4개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엘리베이터 구간인데 뭐 별 얘기 없으면 그냥 모서리에다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강로 설치 기둥은 4개라고 하는 거. 이 기둥은 사이즈가 얼마였다고요? 앞에서 확인하시면 되지만 H형광 200에 200짜리로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를 형성하는 보도 사이즈는 어떻다고요? 기둥이나 보나 다 동일하게 200에 200의 H형광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앞서 지문 조건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걸 보시면, 자, 요 밑에 있는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기존 건축물의 바닥이었어요. 기존 건축물의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없앤다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털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엘리베이터 승강로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요 밑에 빨간색으로 기존 슬라브가 있었는데 이만큼이 없어지고 요 위에 있는 뭐예요? 하늘색 색깔의 바닥이 요만큼만 남는 겁니다. 우린 요 부분을 구조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증축 부분에서는 사실 증축은 새로 그 건물을 신설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슬라브 영역을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만들 때 여기는 슬라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만 뭐를 형성하면 돼요? 바닥판을 형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슬래브 보강용 보는 여기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슬라브 보강용 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일반 철골보를 설치하시면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승강기는 전망용이며 승강로 출입면 이외의 측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가 슬래브가 제거되고
승강로가 설치가 되면 이 부분으로 출입이 되겠죠. 여기가 출입문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뻥 뚫려가지고 어떠한 구조적인 연결도 기존 구조물하고 아니면 신설 구조물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 구조적으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EJ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EJ도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인 거예요. 어느 부분은요? 요 3면은 여기만 뭔가 건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여기다 정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군요. 건축물의 내진 구조 계획을 하라고 해요. 내진 구조 계획, 계단실의 전단벽 하면 여기가 여기. 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의 내진 구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 팁에서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건물의 횡화 중에 의해서 비틀림이 발생하고 그 비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진 구조 계획을 하려면 이 벽체, 이 기둥은 완전히 허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둥은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뭐에 있어서는 그렇죠. 횡력 저항을 하기 위한 내진 구조 시스템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전혀 거의 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하는 일이 없어서 딱 봤을 때 전단벽이라든지 가세에 대한 구조 계획을 하라고 하면 뭐만 보라고요? 벽체만 보라고 했습니다. 벽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 벽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로 방향이든 세로 방향이든 모두 다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틀림이 많이 발생하겠네 라고 하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틀림은 이해했어요. 자, 다음으로 증설가세는 기존 부에는 한 경관에만, 그러니까 증설가세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는데 4층 이하는 한 군데만 설치하고요. 5층부터는 몇 군데? 두 군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 경관, 두 경관. 요게 그 개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설가세 개수를 여기서 제한을 합니다. 기존 부분은 한 경관만. 왜 한 경관만 해요? 기존 부분은 이미 계단실 벽체가 있으니까 얘가 하나의 역할은 해준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에다가 어디에다가 증설가세를 배치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도 중축부는 우리가 다반작성지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벽체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벽체를 대신할 수 있는 증설가세를 여기 어딘가는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고 구체적인 어떤 구조계획은 구조계획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증설가세는 수직으로 연속적으로 계획한다. 수직으로 연속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단벽이든 증설가세든 한번 설치를 한다면 그 설치된 위치는 제일 밑에 층부터 최상층까지 일정하게 동일한 위치에 계속 배치가 돼야 되지, 증설가세나 전단벽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위치를 달리하면 뭐가 떨어진다? 그렇죠. 횡력에 저항하는 성능이 확 떨어져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지문을 5개까지, 요 5번, 5번에 해당되는 것까지 쭉 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합니다. 자, 이 문제는 보기둥 시스템하고 일반 철골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기존 건축물은 RC 구조이기 때문에 이 RC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증축되는 부분은 일반 철골에 대한 구조 계획이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표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시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이 내용은 앞에서 다 정리했던 내용을 한 번 더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떤 내용을 추가로 하냐면, 이 승강기 설치용 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여기서는 기존부에도 승강용 설치용 보라고 했고 증축부에도 승강기 설치용 보라고 해서 각각 집어넣는데 동일한 내용을 사실 여기 공통으로 승강로 설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하고 요 내용을 이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요? 우리는 이제 구조 계획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 요약을 꼼꼼히 하셨다면 요 지문 요약만 가지고 뭘 푸실 수도 있어요. 문제를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평상시에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도 하반기 동영상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문 읽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계획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